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기본 문법의 문제 세 번째 원문 적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가장 기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훈민정음 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뭐 어렵지 않죠. 뭐 훈민정음 언어는 내신도 그렇고 항상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뭐 기억, 뭐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문제라고 보시면 똑같이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말싸미와 홀빼. 그럼 말싸미는 말쌈 플러스 2, 홀빼는 하 플러스 5 플러스 하 플러스 2. 주격조사가 그 형태가 동일하다. 여기는 지금 2가 쓰였고 여기는 짝대기 2가 쓰였죠. 동일하지 않죠. 2번 한일화의 하다는 많다 크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지.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못할 놈이 한이라라고 나왔지. 근데 해석을 봤더니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나왔어. 해석이 굉장히 제대로 돼 있지. 보통 고1 교과서 보면 한이라 그대로 돼 있고 마지막 또 따름이니라 그러면 따름이니라라고 해석돼 있는데 따름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평서형입니다. 많다 따름이다가 정확한 해석이야. 따름이니라 한이라보다는. 그래서 이때 하다도 많다니까 형용사지. 그러면 현대국의 동사 하다랑은 동일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요런 것들이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야. 지금 보면 방점은 강약이 아니지. 소리에 높낮이잖아. 벌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이형의 쌍이응. 그 다음에 여기도 뼈난키 뭐뭐 하게 하여금 사동 표현이겠지.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했죠. 브스다랑 쓰다를 조심하셔야 돼. 브스다는 사용하다 정확하게 해석이 돼 있지. 근데 이 쓰다가 글을 쓰다 정도의 의미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23번은 이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헌이죠. 용비어천가 2장. 그래서 지금 2장, 23장, 125장.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1장, 2장, 125장.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거에 더해서 뭐 7장, 8장, 23장, 48장, 72장. 요 정도가 좀 괜찮은 출제 빈도를 가질 수 있는 문헌들인데 여기서 2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불휘 깊은 남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라고 하면서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벌써 보면 대꾸가 보이죠. 그래서 원래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하고 약간 상호 보완이 있는 게 용비어천가는 높임법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 또 히읗 종성체언이나 기억 덧생김 이런 것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훈민정음 언해보다 먼저 나온 게 용비어천가야.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에도 없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불휘와 세미를 보니 동일한 형태의 주격사. 지금 앞에도 문제도 그렇고 얘도 비슷한 게 많이 나오죠. 불휘를 하면 불휘 플러스 제로였어. 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미 같은 경우도 셈 플러스 2야. 그럼 제로하고 2니까 동일한 형태의 주격조사는 아니죠. 답은 나왔네. 그 다음 바람에와 가말에. 바람 플러스 에고 가말 플러스 에야. 바람에 가뭄에. 그러니까 이 애는 현대국어의 부사격조사 맞고 하나니를 보니 하다가 현대국어와 다른 의미. 그치? 아까 그랬잖아. 이 하다랑 이 하다는 다르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네. 이거는 많다 크다였어 중세. 이거는 행동하다 동사고. 그 다음에 물은 발아래. 물 플러스 은이고 발알 플러스 에야. 그럼 여기에 이 표현을 잘 보여야 돼. 앞 형태소의 끝소리 종성을 다음 형태소의 초성에 적는 방법. 이거 뭐야? 연철이지. 그러니까 물은이 된 거고 바라 레가 되는 거지. 내희를 보니 히읗 종성체언이죠. 체엇의 끝소리 히읗 종성체언이 연음되어서 나타난 경우 뒤가 모음이니까 당연히 연음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고를 수 있었고, 얘는 똑같습니다. 용비어천가 23장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보시면 지금 대꾸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위가 중국 사적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선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해서 요걸 나눠서 보시면 큰 어려움은 없죠. 그래서 쌍조이, 이게 벌써 주격이 지금 사용이 됐잖아. 그래서 두 마리의 독수리 가라고 지금 보이죠? 한 살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 살 플러스 에야. 이때 살이 화살이야, 화살. 한 화살에 꾀인이 절세의 영재를 변인이 배복하자바니. 그러니까 그 화살을 굉장히 잘 쏘는 영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지금 변방의 사람들이 배복자거든. 배를 깔고 복종했단 얘기지. 그래서 기억을 보니 기억 쌍조이 모음으로 끝난 뒤에 목적격 조사로 이 틀렸지. 주격 조사 이겠죠. 답은 너무 쉽게 나와버렸네요. 니은 꾀니를 보니 초성에 2개 이상 어두자음군 가능하고, 디귿을 보니 이런 것들이 현대구에 사용하지 않는 문자. 그래서 뭐 얘네 가지고 보통 많이 반치음, 승경음, 비읍, 아래아, 그 다음에 옛니은, 얘네로 우리가 보통 순서배열 많이 하죠. 요런 것들. 그래서 요 배열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또 내가 요거 조심하랬지. 만약에 문제가 훈민정음 28자라고 해버리면 얘는 안 된다. 왜? 얘는 연서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의문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그 다음에 양성모음 애가 어울리는 모음조화 지켜진 거 맞고, 그 다음에 구개엄마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 맞네요. 그래서 뭐 24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문헌은 전혀 바뀌는 게 문제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현대국어도 그렇잖아. 우리가 통산어를 배우고 나면 만약에 지호가 밥을 먹는다. 그럼 주어가 뭐야? 지호가. 왜? 가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능력이잖아. 문장이 바뀌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얘도 원문이 바뀌는 게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래서 25번도 보시면 얘도 용비어천가 125장 가장 제가 좋아하는 문헌 중에 하나죠.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샨, 여기 벌써 중요한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 벌써 다 나왔죠. 한수북에, 그러니까 한양이지. 누인 개국하셔 복년이 끝없으시니 성스러운 신이 대를 이으셔도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린다는 얘기겠지. 하샤자 더욱 굳으시리다. 닝그마 알아쇼셔 낙슈에 산행 가이셔 하나비를 믿으니까 라고 지금 돼있네. 기억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됐대. 그치? 반치음도 있고 아래아도 있죠. 반치음은 자음, 아래아는 모음. 그럼 1번은 가능하겠죠. 2번 서나마롬이 이 니은의 구드시리다. 이 상대 높임을 지금 나타내는 듣는 이를 높인 거 맞네. 디귿 닝금하 존칭의 혹격조사 하가 사용됐네.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낙수 예 그치 부사격. 근데 이 몸 뒤에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5번 미음 믿으니까 그치 요거 조심하셔야지. 어간의 받침을 종성과 초성에 겹쳐 표기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 중철이라고 했어야지. 근데 얘는 연철이 되어 있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8번 소화권해입니다. 소화권해는 보통 시기가 1588년 정도야. 그러니까 얘는 16세기 말 정도거든. 우리가 17세기부터 근대니까 16세기 극말의 문헌이 소화권해야. 근데 소화권해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근대가 뭐 동명일기라든지 요런 작품들이 나오면 훈민정음이 중세, 용비어천가가 중세야. 그럼 소화권해는 이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 그러니까 중간적 특징을 보이는, 혼란을 보이는 이게 특징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뭐 위에 보지 않더라도
밑에 보시면 증자 다려. 그러면 다려가 뭐뭐에게 뭐뭐한테거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 사용하지 않은 조사 가능하고, 밀세 지금 보시면 거시라,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셔야지. 보면 것이라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형태도 분석을 하면 것 플러스 이라야. 이라 서술격 조사. 근데 어미 틀렸네요. 답 바로 2번. 샹이 어디? 샹 하 플러스 이오 플러스 디야. 물론 이걸 따로 보셔도 되는데 사동이지. 그래서 이중사동. 지금 해보면 뭐 자다가 재우다, 서다가 세우다 될 때 이런 거 사용이 됐네. 맞고, 모음조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 몸알 했어야지 중세라면. 그 다음에 끊어졌기. 그쵸, 원래라면 호미가 됐어야지, 연철이 됐어야 되니까 답은 너무 쉽게 판단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27번 용비어천가랑 훈민정음을 같이 보는 문헌입니다. 이런 것들도 뭐 위에 원문은 보시면 되고 문법만 보시면 되겠죠. 어리다, 하다, 여름, 하다, 어휘가 현재와 다른 것들 가능하지. 전차 현재 없죠. 미다 현재 없는 어휘들 가능하고, 이런 것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단어, 어휘, 문자, 음은 가능하고, 주격조사가 여기는 바 플러스 이, 여기는 불휘 플러스 제로, 이나 제로,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 가는 주로 보통 우리가 근대 가면서 나타나거든. 그래서 16세기 정도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물론 학교문법에서는 정철 알죠? 정철 어머니의 언간 편지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가 셴이라서 배가 가 이때 처음 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굉장히 중요하죠. 표의적 표기를 얘기하는 거죠. 형태 음수적 표기. 형태를 밝혀 적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얘네들을 봤더니 아니죠. 오히려 형태를 밝혀 적는 걸 보면 여기서는 뭐가 제일 좋아? 그치, 기출에도 자주 나왔던 고시돼야겠지. 지읒 받침. 근데 이게 만약에 표음적 표기가 된다면 시옷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 뭐 재밌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28번은 문헌이 좀 더 많아집니다. 용비어천가도 있고 훈민정음, 수학원해가 다 있는 거지. 이렇게 복합적인 문헌들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좀 재밌는 건데,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만 제대로 보시면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야. 깊은과 깊은은 견주어보니 소리나는 대로 적었다. 가능하지. 밀세는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미다가 움직이다거든. 현대구에 쓰이지 않는 단어 맞고, 랄은 를과 견주어보니 형태가 달랐다. 그치, 모음조화에 따라 다르게 썼으니까. 쓸띠면이 쓸 것이면으로 되는 거 보니까, 그치, 이런 거 초성이 서로 다른 어두장군이 사용됐다는 거고, 얼굴이 형체, 그러니까 형체는 얼굴, 페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페이스로 줄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가 전체를 보다가 얼굴만 보게 되니까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답이 되겠죠. 답은 5번. 그 다음에 요거는 재밌죠. 매우 재밌는 문제입니다. 훈민정음과 지금 의유당 관북 유랑 일기, 다른 말로 일명 동명일기라고 하는 파트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동명일기는 완벽한 근대입니다. 보이죠? 18세기야. 근데 훈민정음 원에는 15세기입니다. 중세예요. 그래서 중세와 근대의 차이를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세, 얘는 근대의 차이를 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성조가 있었는데 사라졌고, 이어적기가 사용됐었는데 혼란되게 다 사용되고, 구기화마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고, 원순모마가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고, 오문만 사용되다가 기, 디 이런 것들이 늘어가고. 그러면 내용은 다 맞잖아. 그 말은 뭐야? 적용하는 게 지금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성조 있었는데 없어졌고, 이어적기 뜻을 맞는데 지금 보면 다 거듭적기, 끊어적기. 여기는 끊어적기고 여기는 거듭적기가 지금 나타났지. 그 다음에 차차, 이게 틀렸네요. 차차는 원래 차차야. 얘는 구기화마가 원래 되려면 그럼 뭐였어야 돼? 타타야? 아니겠죠. 오히려 여기서 가져온다면 적은, 아까 문헌이 보였었는데 여기 있죠. 적은, 중세라면 원래 격은이었겠지. 근데 이게 적은으로 변한, 이런 얘들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예입니다. 그 다음 30번 마지막 문제인데 훈민정음 언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뒤에가 아마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 노걸대 언해입니다. 그래서 노걸대 언해랑 박통사 언해라는 게 있어. 박통사 언해. 이 둘은 근대의 대표적인 문헌이야. 앞에서 동명일기 말고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오니까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문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대라는 걸 알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도 뭐야? 가하고 나. 가는 중세. 방금 앞에 문제랑 똑같죠? 얘는 근대. 이렇게 푸는 문제. 그럼 보시면 얘도 너무 답이 명확해서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방점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모음조화, 얘는 종성 표기하는 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겉적기, 끊어적기, 이어적기 얘기하는 거고 얘는 명사형 어미. 그럼 앞에 문제랑 뭐 유형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잖아. 표만 없을 뿐. 가에서는 방점이 쓰였고 나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성조가 사라졌다. 맞네. 스물여덟과 니라물을 통해 모음조화. 여기 보면 음성 양성 모음조화 지켰는데 여기는 양성 음성 모음조화 유지 틀렸죠. 파괴됐네. 맹가노니와 스승을 통해서 종성을 표기하는 문자. 그치, 여기서는 그냥 이응, 여기서는 예디응 맞고, 이어적기만 적용되다가 끊어적기 거듭적기 가능하고, 명사형 의미가 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오음이었겠지. 근데 기, 디 요런 게 추가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고. 그래서 답은 2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까지 좀 간단히 봤는데 보면 볼수록 문헌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게 보이시죠? 이론입니다. 이론. 철저하게 이론을 적용하는 거고 약간 예외적인 표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처음 보는 문헌, 처음 보는 문장 나왔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장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배웠던 것만 분석하고 나머지를 남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했던 방법들이 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파트 3까지 해서 아마 거의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문제의 출제 근거 가서 보고 문제 풀고 강의 보고 해서 총 뭐 2배 잡으면 2시간, 3배 잡으면 3시간, 본인의 공부의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늦어도 3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양이니까 빠르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능하고 그냥 하루만 날 잡고 저녁에만 보셔도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잘 해보시고 적용하는 연습 잘 해보시면 되겠다. 오늘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출제 근거로 제가 전형적인 문제 뽑아본 걸 한번 다 봤으니까 30문제를 중심으로 확장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정리 잘 해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